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아무래도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도 유럽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하고 한국도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한 흑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제 워싱턴 DC에서는 또 큰 마취가 있었는데 사실은 소수 인종들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이 내용을 100%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화이트 아메리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있으면서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나가던 또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이던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죠. 또 리버티 유니버시티 그 밖에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 시사만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화당 전당대회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더 잘했는가?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많은 그 공화당 한인분들께서 좋은 얘기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했는데 왜 나쁜 얘기만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그동안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미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사만평을 통해서 보시면 많은 이제 여러 그 직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Good evening 하면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내일 치러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조 바이든에게 투표하시겠어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그런 투표를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조 바이든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유 후보 누구든 상관없어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를 얘기를 한 몇 가지 시사만평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뭐 소수인종에 대해서 공화당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권 선서식을 백악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주재를 하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축사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여성에 관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연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시사만평을 보시겠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여자 중에 여자의 대표 아니겠어요? 하면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로 여자와 패밀리를 케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고는 그 미국 여성들의 손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착! 착 해버리고 말죠. 쏴 해버리고 마는 이런 시사만평이 있었습니다. 모르죠. 그것이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이 얼만큼 유효할지는 좀 봐야지 아는 거겠죠. 그리고 소수 인종에 대해서 많이 케어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민주당은 제가 아쉬웠던 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하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공화당도 민주당에 못지않게는 아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시사만평을 보시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라고 옆에 써 있고요. 지금 뭐를 우리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가 하면은 My African American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시킬 수 있는 사람 다 출동시켰다는 뜻도 되겠죠.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나 스포츠 코치 또 스포츠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물론 팀 스캇처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유일한 연방 상원의원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는 그런 아주 좋은 말을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사만평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이 두 사람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소셜리즘, 공화당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했었던 얘기인데 특히 목소리가 컸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의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 팍스에서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맡기도 했었고,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현 주지사의 첫 번째 와이프였고, 그랬던 여성이요. 아무튼 그래서 소셜리즘, 사회주의,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도시 인근을 다 없애버릴 거야. 폭동이 일어날 거야. 총을 여러분으로부터 다 가져가고 말 겁니다.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여러 가지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밑에 업빛 메시지라고 아주 그 밝고 경쾌하고 이렇게 좀 무드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은 조 바이든을 그렸는데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같네요. 사회주의에 하면서 리퍼블리칸 전국 전당대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지난해 4년 전에 클리블랜드에서 있었죠. 그때와 달랐다고 하는 점은 지금은 가족잔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날 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굉장히 이번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대통령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해주나 해서 희생하면서 대통령을 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국민들을 생각하는 나머지 이방카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코비드 19으로 그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런 숫자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눈에서 나는 고통의 눈빛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는요, 지금 미국이 다 썩었다. 나 혼자 다 고칠 수 있어. 금방. 마치 북한 문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거의 다 돼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그 썩은 물이 돼서 기소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기소된 사람이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모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들을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됐건 아니면 그 러시아와의 공모설이 됐건 뭐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공화당 상원에서 탄핵 재판에서 무죄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런 일이 거기까지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성표를 생각해서 강조했었던 것이 낙태를 트럼프 대통령처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 라이프타임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낙태를 하게 했는지 하나도 낙태가 없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와이프가 3번째고 그리고 뭐 고소한 여성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패밀리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한 사람도 새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죠. 나이 차이도 안 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나서의 우리 가정의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패밀리 가치, 여성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아주 골림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아까 아마 시사만평을 그리신 분은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퍼스트 레이디가 나는 우리 남편이 여성과 패밀리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딜리버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라고 할 때 손을 탁 하고 손을 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낙태 때문에 이제 원래는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시 그레암, 프랭클린 그레암의 딸이 먼저 나와서 저는 나중에 아버지도 나오려는가 보다 했는데 아버지는 안 나오더군요. 하고 이 빌리 그레암 목사의 손녀가 나와서 민주당은 정말 낙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서 가시냐 가위냐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된다고 여성들을 아무튼 많이 나오게 했고요. 반이민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어느 때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는 빌 클린턴 8년 했죠. 아들 부시 8년 했죠. 그리고 오바마가 8년을 했는데 그 세 대통령
38, 38이 24, 24년인데 합치면 그 어느 대통령도 공화당인 아들 부시를 포함해서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면서 시민권 선서식을 전당대회 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감형한 것, 이런 장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범죄가 아닌데 수십 년을 수감해 있다가 풀려났었던 여성,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면까지 했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좋았고, 중간중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죠. 했었던 얘기, 미국이 뭐 꿈이 있다, 뭐 긍정적인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미국에는 인종차별은 하나도 없다. 나를 봐라. 나 인도계인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후보 수락 연설 전에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이 사람은 원래는요 시의원부터 차곡차곡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의 하원의원도 했고 연방 하원의원도 했고 하다가 이 니키 헤일리가 그 공석이 났을 때 주지사의 권한으로 팀 스캇을 상원 자리에 놨고, 그리고는 다음에 선거를 치러서 상원의원이 된 사람이거든요. 연방 상원의원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화당에서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이고, 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 남부에서도 이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상원의원 된 것이 거의 처음이고요. 1800년대 이후에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 우리 세대에 이렇게 나처럼 모카밭에서 일하던 사람의 할아버지는 그랬지만 나는 연방 상원의원이 된 것을 보면은 미국이 희망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그 할아버지가 내일 생일이 99세인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밤중이니까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준비를 해서 아침에 방송을 하니까 한 번 듣곤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투마로우가 아니라 투데이라고 했는데 저는 투마로우로 잘못 들은 거예요. 본인이 연설하고 있는 그 전당대회 그날 투데이에 99세. 그런데 그것도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would be 99 years old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할아버지는 94세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도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까지 봤고, 그 할아버지는 3학년 때 forced to 일하러, 제가 노예처럼 일했다, 노예로 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뭉뚱그려서. 근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고요. 유나 박씨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대우받지 못하면서 목화 따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커튼 농장에서부터 의회까지 진출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날마다 미스한다고. 그 할아버지가요 그렇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대요. 제가 이 팀 스캇 의원이 2014년도에 할아버지가 94세였을 때 쓴 글을 봤는데 날마다 할아버지와 같이 지냈는가 봐요. 할아버지가 그 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고 아침마다 그랬던 것을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팀 스캇처럼 누구도 인종과 상관없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을 해서 민주당이 되면은 정말 몹쓸 나라가 된다. 햄버거를 몇 개를 먹어야지 되는지도 민주당은 국가에서 정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지, 또 어떤 뉴스를, 어떤 정보를 믿어야지 되는지도 다 본인들이 관리하고 싶어 한다. 절대로 사람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형식으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까지 쫙 가고 나면 하이라이트만 남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선 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 수락 연설을 하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슬리피했고 졸렸고
왜 바깥에선 불꽃놀이는 했지만 이것은 팍스의 그 크리스 월러스 그 저널리스트가 한 얘기인데요. 바깥에서는 파이어웍스가 불꽃놀이가 많이 열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70분이나 되는 현대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의 수락 연설상 가장 긴 길이었지만 거기에는 파이어웍이 없는 게 나는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가 넘기도 했고요. 너무 길기도 했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어웍이 없었는가? 다 해버렸습니다. 앞에서. 루돌프 줄리아니를 포함해서 물론 공화당에는 흑인들, 이름 모를 흑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공화당에서 정말 공화당을 대표할 만한 딱 누구든지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부시 가문에서도 아들 부시도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 부시야 돌아가셨다지만 미치 매코넬이 아니라 밋 롬니라는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해본 사람이잖아요. 지금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 다 안 나왔어요. 해서 이 테드 크루즈 같은 공화당의 그 텍사스의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왜 초대받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전당대회 측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나왔다라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무슨 대통령의 딸, 아들, 며느리, 대통령 아들의 여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크 폼페오처럼 현직 장관들은 원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뭐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그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선거 캠페인은 분리를 합니다. 이게 법에도 위배가 되고요. 하는데 그 마이크 폼페오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사를 소개를 할 수가 없었고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여자 위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심각했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여태까지 잘했고 미국이 테스트도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사람을 구한 것도 제일 많이 구했고 앞으로도 백신도 뭐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아주 쉽게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하니까 별 흥미가 없죠. 청중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박수치고 four more years 하는 그 부분을 들려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백악관에 거의 2,000명 정도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별로였습니다. 반응은. 그게 그런 이유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어린 아이들을 1살, 2살도 안 된 아이들을 엄마 아빠와 떨어뜨려 놓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감흥이 없죠. 전혀 그 말에 대해서. 장벽도 마찬가지예요. 300마일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팩트 체크해보면 사실과 다른 거거든요. 새로 지은 장벽은 거의 없습니다. 300마일이라는 게 뭐 어디 울타리 대강 쳐놓은 거 조금 보수 공사를 하고 그리고 4년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멕시코가 돈을 댈 것이다. 멕시코가 한 푼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죠. 파이어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면 모든 가스 유출이라든가 석탄 캐는 거 다 금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조 바이든 후보가 국가의 땅,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모든 사유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하진 않았는데 너무 많이 거짓말을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노골적으로 담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노골적인 거짓말을 다 일일이 그것을 다 그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전하면 그 부분만 들으신 분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이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 거짓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는데도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거짓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거짓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팩트체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저도 정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포기를 할 것이고 또 상대방이 나오면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또 지적을 할 테고
저도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니까요. 오늘 정규방송이 아니니까 저도 속 내용을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잘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먼저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것을 받아주도록 의무화한 게 오바마 케어잖아요. 그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인 이 존 로버츠가 손을 안 들어줘서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공으로 가져가잖아요. 백악관의 대변인이 나처럼 이렇게 원래 그 병력이 있던 사람이 내가 수술을 하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주고 대통령 딸이 전화해주고 뭐 그게 이 지금 백악관의 젊은 대변인은 너무 감격스러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저런 걸 자랑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수락 연설 자체가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해서 시사만평 보시겠습니다. 그 시사만평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사만평은요.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거의 지금 20만 명 숨지는데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나는 그 약속했던 것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내세우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이 왼편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취임식에서 2017년도에 미국의 대학살이다 라고 얘기했지 취임식에서 이렇게 어두운 단어를 쓰는 대통령은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금 미국이 대학살되고 있다. 마치 그 당시에 비교를 할 때는 뭔가 그 white people들이 굉장히 대학살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비드 19으로 내가 약속 지켰잖아요 하는 시사만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사만평은 jobs 사라지고 있는데 일자리 너무 많이 늘렸다고 하고 스몰 비즈니스 너무 힘든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숨져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 그 사람들이 숨지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로 이제 쫙 일자리도 없어지고 아무튼 코비드로 인해서 데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스탁이 너무 좋다. 이것만 계속 북을 둥둥둥둥 치고 다닌다는 그런 시사만평이 있고요. 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당대회 자체는 수락 연설 자체는 조 바이든보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다시 지적을 하고 넘어갈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백악관 자체에 그렇게 마이크 펜스, 트럼프라고 선거 캠페인 문구가 걸려 있고 사람들이 와서 기부자들이 와서 노래도 즐기고 연설을 듣고 가족들 쭉 나오고 백악관에서 이런 일은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왜 안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품격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다.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하나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마스크 쓴 사람 세면은 그 거의 2,000명 된다는 사람 가운데서 셀 수 있을 그럴 정도입니다. 다 안 썼고 그런데 제일 잘한다고 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잘할 것이라고 하고 코비드 19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코비드 19이라든가 아니면 블랙 라이브스 매러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불꽃놀이를 하고 그 불꽃놀이에서 트럼프라고 이름을 하늘에다 미국 대통령이 불꽃놀이를 하면서 좋은 때도 아니고 날마다 사람이 숨지고 있는데 그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코비드 19으로 숨졌는데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그런데 트럼프라고 하늘에다가 불꽃놀이로 쏘아 올리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사람들이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는 그 화이트하우스는 people's house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Your White House다, Your 그 house다, Your White House다 했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잠시 머무는 것이고 여기는 people's house잖아. 사람의 집이잖아. 이 내용 사람의 집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의 국민의 집이다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수락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people's house를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레이건과 트럼프의 틀린 점이죠.
레이건은 사람들이 Your White House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잠시 머무는 사람이야. 이건 People's House야. 영원히 속해 있는 것은 belongs to people, belong to people 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부자일 겁니다. 그리고 또 유니폼 입은 사람들도 거기 갔거든요. 국경을 수비한다던가 뭐 벽과 관련해서 이민자가 아닌 서류 미비자들을 잡는다던가 그게 유니폼을 입고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서에선간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서 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부통령은 연방정부 그런 플레이스에서 연설을 한 게 그게 이제 이번 미국 전당대회였었죠. 그러니까 미셸 크로바샤 그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민주당의 미네소타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우리 뜰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화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표현을 한 시사만평 보시겠습니다. 네, 아메리카가 어가 A는 A인데 내 나라야 하고 왕의 복장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뒤에 리퍼블리칸스 공화당들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킹 그렇기 때문에 킹을 경배하며 라는 그런 시사만평이 나온 거고요. 또 다른 시사만평에서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 환희의 송가 있죠. 그런 것을 딱 트럼프 대통령, 근데 지휘자가 트럼프예요. 트럼프고 사람들이 공화당이 부르는 그런 시사만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이 킹의 행진, 이 시사만평은 이코노미스트에서 KAL, 칼이라고 항상 아주 좋은 시사만평을 그리는 그런 아이디고, 더 위험한 것은 지금 그 다음에 시사만평을 보시면 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옷들을 입고요. 이게 공화당의 전당대회인데 마치 옷도 똑같이 입은 것이 북한 같기도 하고 중국 같기도 하고 독재자와 비슷하다 뭐 이런 형태잖아요. 킹을 넘어서서 이런 시사만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꼭 공화당만 비난받은 건 아니에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중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 바이든 후보는 선거 결과 그날 뭐 예를 들어 지는 것처럼 나와도 졌다 하고 선언하면 안 된다. 이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하면서 조 바이든이 선거에서 져도 패배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어도 패배를 선언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진 것에 대해서 졌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이런 시사만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그 과거에 찬란했던 묵직했던 이름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탐 틸즈 연방 상원의원인데 사진이 딱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지금 공화당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주 나빠지고 나서 마스크 써야지 됩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막 마스크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게 이제 랜드 폴도 행사가 끝나고 백악관에서 나올 때 마스크 쓰는 모습이 보이던데, 그런데 이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백악관에서 막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11월에 또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 거죠. 상대 민주당 후보가 아니 사람들에게는 마스크 쓰라고 하면서 너는 뭐야? 너는 예외냐? 왕이냐? 이런 형태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 백악관 밖에서는 사람들이 시위를 너무 많이 해서 시위대가 랜드 폴 연방 상원 의원과 와이프가 나가는데 위협을 했다 해서 랜드 폴 의원이 막 비난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경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뭐 이런 형태로 비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도
조 바이든 수락 연설을 본 사람이 더 많았고 전반적으로 이 전당대회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공화당 전당대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후보 수락 연설만 보면은 그 트럼프의 연설을 2,380만 명이 봤고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2,460만 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4년 전에 비해서 공화당은 전당대회 보는 것을 21%가 줄어들었어요. 민주당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0%.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꼭 TV를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당대회를 뭐 중간중간 다 본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본 사람도 있고, 그 중요한 분들은 또 중요한 부분만 본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 봤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9월 29일에 있을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 테고요. 그런데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나았다, 조 바이든 후보가 나았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스콘신의 그 커너사라는 곳에서, 일리노이주에서 뭐 조금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죠. 거기서 백인 경관이 흑인에게 뒤에서 7발을 총을 쏴서 반신불구가 됐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나중에 어제 방송 끝나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레이티스트가 또 나왔거든요. 발에 그 수갑을 채웠더군요. 이 사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걷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수갑을 채웠는가? 수갑을 채운 이유는 5월 달에 어떤 여성이 이 29살에 총에 맞아서 반신불구가 된 이 제이콥 블레이크 씨가 자신의 집에 6시에 와서 강제로 이제 그 관계를 갖고 뭐 자동차를 열쇠를 가지고 갔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가정폭력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게 이제 기소된 7월 달에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때문에 수갑이 아니라 족갑을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론이 아니 그 사람을 지금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풀어줬습니다. 그 부분은 풀어줬고요. 그런데 이 커너사이에 이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이 사건의 100%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3의 경찰이 원하는 것으로 가능하면은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총에 맞은 측에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 총에 맞은 29살의 새 아이의 아버지 측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항상 서로 당하는 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입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어떤 조사팀이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하기까지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의문이 지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영원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등 뒤에다 대고, 그 비디오를 자세히 보시면 그거는 정확한 거니까는요. 경관 2명이 이렇게 차를, 아이들이 8살에서부터 3살까지 이 아버지의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 안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29살의 이 흑인이 가는데 이쪽 차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경관 둘이 이렇게 가까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차문을 여니까 셔츠를 좀 밝은 색이었는데 흰색이었나요? 총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셔츠를 잡고 총을 계속 쏩니다. 그게 7발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이 깨어나면 아버지 왜 그렇게 나에게 총을 많이 쐈어요? 한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직도 이제 베이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9살 아들에게. 그래, 그렇게 너가 맞았어야지 될 이유가 없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왜 그랬는지, 지금 또 다른 비디오를 찍은 사람이나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쏘지 말아요 했는데도 쐈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목격자는 그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하는데 손에 뭐를 들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비디오에서 보면은 휘두르진 않았고, 그것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비디오고요. 휘두르진 않았고, 그게 칼인지 선글라스인지 다른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소셜미디어에서는 뭐 총이 있다고, 차에 총이 있다고 말했다 하는데 총이 없었잖아요, 차에. 나중에 보니까 뭐 칼은 있었다고 하고. 이 많은 것들이 더 조사가 돼야지 되고, 그리고 비디오가 사람들의 목격자들이 찍은 비디오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커노사의 경관들은 바디캠을 차질 않아요.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겁니다. 룰이 그래요. 그 경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등 뒤에 7발을 쐈다. 경관으로서는 또 입장이 있겠죠. 뭐 위협을 느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그 역사적인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오늘이기 때문에 있었던 그곳에서 많은 흑인들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진 그 가족들이 왔는데 이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제이콥 블레이크 씨가 제일 많이 불렸고요. 그 전에 많은 긴 이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도 길고 그 전이었으니까 별로 많이 불리지 않고 그런 어제 마스크들은 거의 썼더군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행진이 있었고 그것도 코비드-19에 위험하기는 하죠. 그런 일이 있었고 건은 없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바이든이 전당대회에서는 공화당을 이겼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이 라티노 남성들에게는 범죄가 많아지면요. 안전을 좀 지켜야지 되겠다. 강하게 뭔가 법과 질서를 외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Welcome to Canosa 라고 하면서 그림자가 지어졌죠. 민주당 쪽에 그 이슈에 대해서 그림자가 지워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조지 프로이드라는 미네소타주에서 역시 백인 경관에 의해서 거의 9분 동안 목졸림을 당해서 숨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여름에 이런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한 시위가 폭력적이 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 굉장히 정권 이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폭력 시위가 되고 하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크노샤 그림자라는 시사만평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팩트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 팩트 체크는 자경단, 이것도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부분인데 17살 일리노이 청소년이 총을 좋아하고 경관을 좋아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고 뭐 백인 우월주의자다 하는 얘기들도 들려요. 이제는 페이스북이 그 어카운트가 삭제됐지만 이 청소년이 자경단이다 해서 뭔가를 그 약탈과 폭동이 일어났었을 때 왜 29살 등 뒤에 그렇게 쐈어 하면서 시위가 약탈과 폭동으로 냈었을 때 뭔가를 지켜준다고 하면서 했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비디오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저는 많은 비디오를 봤는데 이 비디오를 누군가가 어떤 그룹에 의해서 이 17살 이 총을 든 뭐 AR-15 이 종류의 쫓기다가 총을 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자동차 딜러가 또 다 불탄 곳도 있어요. 자동차 딜러를 지킨다고 딜러를 지키고 그런데 이 청소년이요. 그 총을 다른 사람에게 쏴서 2명을 살해를 하고 1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송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리노이에 가 있는데 일리노이 간 것을 사람들이 제 총 쐈어요 하는데도 경찰이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 보내주기 전에는 경찰이 자경단 활동을 하는데 우리 정말 너한테 고마워 하면서 큰 메가폰에다가 대고 너 지금 물 필요하니? 하면 물 필요하다고 하면 물도 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총을 쏘고 사람을 숨지고 나서는 누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지금 죽였다 하는 이 청소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사람 죽였어요 하니까 경찰차가 막 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체포하라고 하니까 이 총을 쏜 청소년이 손을 두고 경찰차로 갑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체포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엇인가 해결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17살인데 AR-15 같은 총을 들고 있을 수가 있었던가? 일리노이에서 위스콘신으로 가져가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위스콘신 현지에서 어쨌든 총을 갖게 됐고 그런데 위스콘신이나
일리노이나 다 AR-15 같은 그런 총을요, 청소년이 가질 수가 없어요. 위스콘신, 18살 이상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퍼밋도 있어야지 되고, 일리노이 21살이거든요. 그럼 총을 갖고 있는 자체도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많은 공화당이나 그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은 이해할 만하다고, 터커 칼슨뿐만이 아니라 팍스에서 많은 진행자들이 거기 뭐 법과 질서가 없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경단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크리스 월러스가 참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돼요. 크리스 월러스가 하는 얘기가 자경단의 그 같은 활동, 총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거 합법이 아니야, 불법이야 하고 동료들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청소년이 결국은 변호사가 누가 변호사냐면요, 제일 미국에서 막강한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 청소년의 변론을 맡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잣집 자녀 같지는 않던데 어느 정도냐면 루돌프 줄리아니 본인도 검사고 뭐 변호사고 다 그렇지만 루돌프 줄리아니의 변호사도 있잖아요.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있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청년을 이제 무죄라고 자기 방어였다고 이제 그 변론을 하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두 가지의 그 비디오를 보셨다고, 어느 매체에서 한두 가지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게 전부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시사만평이 이런 그 시사만평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의 시사만평을 보시겠습니다. 간호사에서 justice라는 사회 정의, 그 법에 있어서의 그 공평한 공평무사함, 아주 저울이 똑같이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Maybe someone will pick me up this time. 이번에는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미니아폴리스에서 루이비에일, 볼티모어, 시카고, 뉴욕, 신시내티, 퍼거슨, 그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게 잘 안 돼요. 백인 경관이 흑인을 총을 쏴서 숨지게 했을 때 기소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이번에 기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민주당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다 하고, 이것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 이번 주에 보이콧도 했었고요. 그 위스콘신 벅스를 포함해서 그랬다가 다시 스포츠 오늘도 뭐 경기하기로 했고, 이 스포츠 경기하기로 하고 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 르브론 제임스나 이런 그 많은 블랙 선수들에게 경기를 치러라 하고 조언을 했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여기 나오기 전에 들었는데,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서 블랙이 많잖아요.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왜 나라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워 하면서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점점 그 정치 참여를 하면서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가고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사만평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슈 바꿔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스포츠계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있지만 코비드 19 때문에, 그리고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정치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코비드 19이나 이 정치나 완전히 팀을 이루어서 스포츠라는 다른 선수를 그냥 누워 있잖아요. 머리에서 별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런 형태가 돼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하나 시사만평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학교 파티,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많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제 이 바이러스가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사회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보다는 한 2주일 전보다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막상 집에서 공부를 해라고 하니까 리모트 러닝이라고 해서요. 멀리서 공부하는 거. 특히 이제 그 일하는 부모는 집에서 아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에 따르면
이 컴퓨터 앞에서, 저도 지금 여기 컴퓨터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이제 그 learning is fun 해서 컵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 배우는 건 너무 즐거운 거야 하는 것을 마시면서 영어, 매스, 뭐 이렇게 전자계산기도 있고 이게 이론인데,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네요. 뭐 그냥 칩 봉지 방 안에 떨어뜨려 있고 TV만 보고 있네요. 리모컨만 하고 있네요. 컴퓨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당대회에서도 전당대회 치러지기 직전에 여러 가지 뭐 질병통제국에서 뭔가를 좀 느슨하게 한 것도 있고, 또 뭐 지금 그 렘데스비르, 좀 전에 들은 뉴스인데 렘데스비르를 지금까지는 뭐 급한 환자에게만 쓰게 했는데 일반 환자에게까지도 다 쓰게 한다고 하고요. 뭔가가 느슨해져요.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 일요일 밤에 보건복지부 장관, 뭐 대통령, 그리고 또 그 질병통제국의 질병통제국의 대변인이 나와서 이거 무슨 혈장, 플라즈마, 혈전이 아니라 혈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죠? 방송하면서 이 혈장 치료가 사망률을 35%나 줄일 수도 있다라고 발표한 그 대변인이요, 에밀리 밀러가 과학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거기다가 보냈는데, 대변인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할 수 없이 이 스티브 한 질병통제국장이 화요일에 그거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35%나 된다는, 뭐 존스 홉킨스 걸 가지고 있다는데 존스 홉킨스에서는 35%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대변인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10하루 된 대변인인데 해고시켰습니다. 스티븐 한이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했어도 그렇지 그걸 너무 부풀려서 그랬다 해서 해고를 시켜버렸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총기를 가져야지 돼 하고 주장을 하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요즘에 팍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원 아메리카 뉴스라고, 완전히 정말 큐아난 다음으로 믿거나 말거나를 많이 얘기하는 작은 그런 곳인데, 백악관에 또 자리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 하나 줬어요. 출입기자증. 그런 원 아메리카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아무런 의학계, 과학계 지식도 없는데 질병통제국의 대변인으로 보냈는데도 그 질병통제국장이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질병통제국의 맨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통제국장에게 어떠한 자문을 하는 사람, 계약자예요. 그런 사람을, 의학 전문가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븐 한 질병통제국장에게 지금 질병통제국의 대변인과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그 혈장 치료가 사망률을 35%나 줄인다는 건,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라고 과학적으로 질병통제국장에게 조언을 하고 설명을 해서 질병통제국장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화요일에 네, 그건 지나쳤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 질병통제국장에게 그런 조언을 했었던 계약자예요. 그 계약자를 보건복지부는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통제국장이 완전히 반대로 나간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그런데 질병통제국도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식품의약국이요. 제가 질병통제국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죠. 질병통제국은 로버트 레드필드고요. 그 국장이, 식품의약국장이 이 지금 그렇게 에밀리 밀러라는 식품의약국의 이 대변인을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장이 해고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웨인 앤 파인이라는 컨설턴트죠. 이 의료계의 컨설턴트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사만평을 보시면 이 식품의약국도 그런데 질병통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증세가 없는 사람은 테스트를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뭔가를 자꾸 느슨하게 해요. 백악관에서 압력을 받고. 그러니까 시사만평에 CDC가 새로운 테스트 가이드라인 하면서
Don't ask, don't tell.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아라. 미국 정부에서 애매할 때, 특히 이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군에도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전쟁터 가서 싸우라고 해요. 하면서 또 공화당 정권이 들어오면 그 군인들을 욕해요. 그러니까 클린턴 때는 Don't ask, don't tell policy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질병통제국이 Don't ask, don't tell policy라는 시사만평이고요. 또 다른 시사만평은 코비드-19 테스팅은 제한돼야지 된다 하고 또 질병통제국에서 발표를 해요.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러죠. 오른쪽에서. 그 질병통제국이 뭐 Center for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Center for 질병을 감추는, 커버업하는 지금 질병통제국도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세계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항상 국민들이 뭉치죠. 서로 뭉치는데 몇몇 나라만 뭉치지 않고 분열돼요. 지금 보면은 뭐 한국, 덴마크, 스웨덴 다 사람들이 뭉치거든요. 국가를 중심으로. 그런데 미국은 뭉치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아주 그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더 분열된다는 그런 그 도표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리버티 유니버시티는 문제가 많아요. 정규 방송 시간에 다 전해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리하여 처음에는 총장이 그 나스카 선수의 요트에서 짚어내리고 자신의 와이프의 어시스턴트와 함께 그 여성도 짚어내리고 사진 찍고 올렸다가 사과하고 일단 휴직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휴직 기간 동안에 와이프가 폴보이와 그 이후에는 사업 파트너가 됐어요. 이 부부와 같이. 폴보이가 20살 때부터 뭐 몇 년을 이 폴보이에 따르면 지금 사업 파트너였지만 관계를 맺었다고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이 제리 파웰 주니어 총장이 지켜보기도 했다고 하고 본인들은 부인을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돈 뭐 $10,000 이상을 받고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요. 사임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여학생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나오고 또 리버티 대학교의 다른 남학생이 리버티 대학 총장의 와이프가 이 남학생이 이 총장 부부의 아들과 같이 음악을 했는데 집에서 이 총장 부인이 뭐 침대에 뛰어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 자극을 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시 그레이엄이 그 나왔는지도 모르죠. 리버티 총장이 나오지 않고 아무튼 그런데 이 리버티 총장 같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가 공화당 행정부에서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를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섹션 가운데서 왼쪽 아래에 보면은 제리 파웰 주니어가 있죠. Look,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뭐 그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당신의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어 하는 그러한 형태로 종교를 강조하는 형태로 그 오른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얘기도 안 해요. 옆에서 다 해주니까 그런 형태로. 그 또 위에 보면은 스티브 베넌 보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오고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총기협회의 회장이 이것저것 민주당이 오면은 우리 총을 다 뺏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룩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리 파웰은 이제 갔죠. 그리고 그 밖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큐아난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신문도 정말 거기는 완전한 아주 험하고 위험한 정치 사교 집단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의회에서도 공화민주가 마찬가지로 어떤 결의안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큐아난이 뭐긴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처음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라는 나쁜 인간들과 악마들과 싸우고 있고 그 악마들은 완전히 무슨 뭐 그 피자게이트 어린애들을 좋아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그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도 있고 뭐 빌 클린턴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줘야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 그 얘기 들어본 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잖아. 그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부통령은 그런
그런 그룹을 메이저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큐아논이 뭐냐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보면은 큐아논이 뭐야 하니까 꽥꽥꽥 꽥꽥꽥 짖는 소리 스펠이랑 비슷하죠. 한국말이랑 꽥꽥꽥꽥 한다고. 큐아논의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음모론, 다 음모론이니까. 심지어는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살아있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큐아논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전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케인이 있었고 또 산불이 있었고 이런 그 자연재해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하죠. 시사만 평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이지아나 이제 어느 정도 잡혔어요. 해서 부부인 것 같죠? 부츠 챙기세요 하고 투스톰이 온다고 하니까 그 로라하고 마르코하고 하면서 나는 도어에 샌드백을 잘 해놓을게요 하다가 안 되겠어요. 뭐 보트로 가야지 되겠어요 하는데 남편이 기후변화는 가짜뉴스야 하는 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 바보 같은 셔츠 좀 갈아입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강도가 많이 약해져서 이제는 깨끗이 청소하고 복구 작업하고 하죠. 루이지아나 하면서 이제 복구 작업하는 모습이고요.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오늘은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거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사만평만큼이나 무서웠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고 허리케인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한다는 것은 더 분명한 것 같고요.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정책을 펼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만평은 와일드 파이어 시즌이긴 해요. 지금 산불나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다 태운다 하는 그런 시사만평이 있었고, 이게 바로 조 바이든 후보가 블랙 라이브즈 매러로 인한 시위 같은 것들이 처음에 평화롭다가 거기가 더 폭력적이 되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을 하면 더 폭력적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이든이 되면은 정말 미국은 암흑의 시대가 될 거야. 무법천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대통령인 게 아니거든. 당신이 대통령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불나는데 기름 붓고 있잖아. 지금 그런 형태의 시사만평이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이상했었던 기분이 전당대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그 트럼프라는 밖에서 사람들이 시위하는데 돈 많이 들여서 불꽃놀이 하는 그 트럼프라고 쓴 그것과, 또 하나는 그 전에 지금 사진을 몇 가지를 보시겠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대통령 가족들이 쭉 서서 어딘가를 쳐다보잖아요. 올려다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킹에 대한 송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킹의 가족들이 저 위에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뭐를 듣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이기도 한데, 보세요. 다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역시 이제 더 가까이에서도 이제 이 킹의 가족들이 어디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뭐 뉴욕 출신의 그 오페라 가수이기는 해요. 바로 이 장면인데 크리스토퍼 마치오가 처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불렀고 그 다음에 아베 마리아도 불렀습니다. 저는 백악관의 복음주의자들, 보는 사람들, 그리고 백악관의 부자, 크리스찬들, 기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한 연주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코모 푸치니의 그 오페라 가운데서 그 잘 알려진 그 노래를 넬슨 도르마를 꼭 했어야지만 됐는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수락 연설인데 그 트란도트에서의 그런 것, 그리고 우스꽝스러웠었던 것은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뒤에는 사람들은 다 앉아 있어요. 킹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앉아 있는데 대통령 가족들은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면은 잘 보이거든요. 이게 서서 꽤 길었어요. 보세요. 할렐루야, 아베 마리아, 뭐 미국 뭐 God Bless America도 불렀죠. 뭐 이런 뭐 푸치니 뭐 이렇게 부르면은 길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하이힐 신고 다른 여성들도 다 하이힐 신고 이렇게 우회를 쳐다보면서 교황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됐다. 이거 연출 잘못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지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올려다보는 오페라 가수들. 근데 대통령 가족들이 이 마지막 사진에 보면은 대통령 가족들이 이렇게 서서 올려다보는데 밑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대형 스크린으로 봤죠.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여러분들께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에서의 팩트 체크를.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앞으로 대통령 그 선거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드릴 텐데 이 시사만평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팩트 체커가 다 허리케인에 부서져 버렸어요. 하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팩트 아닌 게 많으니까. 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허리케인이 어떤 허리케인인가. 이 허리케인의 얼굴을 보세요. 웃고 있는. 누구인가? 옆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너무 많은 이런 것이 나와서 할 수 없었다. 팩트 체크를 제가 내일, 지금으로서는 내일 팩트 체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마치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